영어로 생각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형용사 나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200페이지입니다. 기존 문법에서 형용사 나열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관사나 수사가 나오고요. 저는 이제 지시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견, 크기, 연령, 모양, 색깔, 출처, 재료, 목적, 그 다음에 명사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외울 수 있습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외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외우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응용해서 형용사를 여러 개 나열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자, 이거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요. 의견이니까 opinion, 크기는 size, 연령은 age, 모양은 shape, 색깔은 color, 출처는 origin, 그 다음에 재료는 material, 목적은 purpose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문법 자체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형용사들을 이 원칙에 따라서 나열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원어민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국인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도 영어로 생각하기를 적용하면 객관이냐 주관이냐 라는 것을 구분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구분한 것들을 객관과 주관으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의견, 크기, 연령, 영어로는 opinion, size, age는 주관적이에요. 단어를 보면서 왜 주관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beautiful. 자, 뭔가 이쁘다고 그러죠. 뭐 여자가 이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참 이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별로다 하겠죠.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자, 크기, big. 크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저게 뭐가 커. 이럴 수 있죠.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ew. 이거 새 거다. 그게 뭐가 새 거냐. 벌써 하루 지났다. 중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new가 그렇다면 old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지 old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의견, 크기, 연령은 주관적인 것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모양, 색깔, 출처, 재료, 목적. 영어로는 shape, color, origin, material, purpose는 객관적인 것에 속하죠. 단어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round, 동그라미 형태네요. 둥근 형태예요. square, 정사각형이네요. 자, 제가 볼 때 동그란 형태고 제가 볼 때 정사각형이에요. 남들이 봐도 역시 그렇죠. 객관적인 거예요. 자, black, white, red 색깔입니다. 내가 봐도 black, white, red고 남들이 봐도 black, white, red죠. 그렇죠? 객관적인 거예요. origin, 출처예요. Korean, Japanese, Chinese 등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전부 다 객관적이죠. 자, 한국산 제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봐도 한국산이고 남이 봐도 한국산이죠. 뭐 이런 거 조작한 짝퉁 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Material. 자, 어떤 재료냐? wool. 양털이죠. 양털로 된 거야. silk. 비단으로 된 거죠. 자, 이런 것들 내가 봐도 비단이고 남이 봐도 비단이에요. 그렇다면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purpose. 목적. sleep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적이에요. 잠자는 용도예요. 내가 봐도 잠자는 용도고 남이 봐도 잠자는 용도죠. 그래서 객관적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많을 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 문법대로 의견, 크기, 연령, 모양, 색깔, 출처, 재료, 목적 이걸로 구분하면 어렵다고 그랬죠. 객관과 주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명사의 가장 객관적인 것이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고 가장 주관적인 것이 가장 멀리 위치를 합니다.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A pretty red rose라고 있어요. 자,
장미죠. 빨간색 장미예요. 그리고 pretty, 이쁩니다. 자, pretty와 red를 비교하면 pretty는 주관적인 거죠. 내가 볼 때는 이쁘지만 남이 볼 때는 이쁘지 않을 수 있죠. 그냥 그런 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봐도 빨간색이고 남이 봐도 빨간색이죠. 객관적인 것이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명사에 가깝게 위치를 하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 명사에서 멀리 위치를 해요. 자, 어하고 pretty는 둘 다 주관적인 거예요. 어가 왜 주관적인 거냐면 여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예요. rose와 pretty rose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좀 더 rose를 구분해 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pretty rose가 좀 더 rose를 구분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와 pretty를 비교했을 때 pretty가 rose에 좀 더 가깝게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문 The small round brown wooden table 이라고 했어요. wood는 나무죠. 나무로 된 이란 뜻이에요. 자, round는 동그란 거죠. brown은 갈색이죠. 나무로 된 거예요. 지금 객관적인 것이 3개나 있죠. 그렇다면 객관적인 것에서 이 테이블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거가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는 거예요. 자, 모양이나 색깔하고 재료하고 비교했을 때 재료에 따라서 테이블의 가격이 달라지죠. 나무로 만들었느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느냐, 철제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테이블이란 명사에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과 색깔을 비교하면 요거는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색깔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명사에 더 가깝게 위치를 하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색깔에 따라서 판매되는 양이 틀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모양이라는 것도 일종의 디자인 개념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모양을 더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색깔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명사에 더 가깝게 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small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이러한 단어들보다 더 멀리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the라는 것은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건데요. the table과 small table을 비교를 한다면 small table이 좀 더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the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용사보다 가장 멀리 위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to ancient Chinese China라고 했어요. 자, China를 소문자 C로 쓰게 되면 도자기를 말을 합니다. ancient는 고대의 라는 말이죠. 오래된 골동품이에요. 자, 두 개가 있어요. 자, ancient China하고 to China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ancient가 China를 도자기를 좀 더 수식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숫자는 가장 멀리 위치를 해요. 그리고 ancient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지내야지 ancient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하지만 Chinese, 중국산이라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Chinese가 China에 더 가깝게 위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을 도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명사가 있죠. 그리고 형용사를 주관적인 거와 객관적인 거로 나눠서 객관적인 것이 명사에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고 주관적인 것이 멀리 위치를 합니다. 자, 주관적인 것은 추상적이죠. 객관적인 것은 구체적이에요. 자, 이 객관적인 것들을 다시 덜 객관적인 거와 더 객관적인 거로 구분을 합니다. 주관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더 주관적인 거와 덜 주관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더 주관적인 것은 가장 멀리 위치를 하고요. 더 객관적인 것은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하죠. 그리고 덜 주관적인 것과 덜 객관적인 것이 이러한 순서로 나열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니까 좀 헷갈리죠? 이것을 보면서 구분을 하세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Those two beautiful Uzbekistan wom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to라는 것은 둘이니까 복수니까 객관적이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위맨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여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2명이에요. 누구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beautiful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쁘대요. 남자들은 이쁘다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those는 가장 멀리 위치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those two beautiful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women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small blue metal chair 라고 했어요. 자, chair라는 명사에 blue chair가 있고 metal chair가 있어요. 소재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했죠. 색깔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탈이 chair에 가장 가깝게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blue가 메탈보다 멀리 위치를 하죠. 자, small과 blue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small이 주관적이죠. blue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small이 더 멀리 위치를 하고요. 어하고 비교하면 어는 여럿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불특정 하나예요. 주관적인 하나죠. 그래서 가장 멀리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small blue metal chair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 chair하고 small chair하고 비교했을 때 small chair가 chair를 좀 더 수식해 준다는 말이죠. 자, small chair와 blue chair를 했을 때 blue chair가 더 객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blue chair와 metal chair를 비교했을 때 metal chair가 chair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자, 수에 대해서 다시 보면요. 수는 주관적이에요. choose 3 of 10 이라고 했을 때 10개 중에 3개를 골라요. 그렇다면 어떤 3개를 고를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수는 기본적으로 주관이에요. 하지만 내가 봐도 3개, 남이 봐도 3개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수일 때는 객관 취급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화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나열 순서를 알아봤는데요. 기존 문법에서 정리했던 관사, 의견, 크기, 연령, 모양, 색깔, 출처, 재료, 목적이라는 것보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구분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랬죠. 자, 제가 첫 시간에 영어의 문법은 객관이냐 주관이냐를 구분하는 단 하나의 기준만 있다고 그랬어요. 형용사 나열 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다 할지라도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돼요. 말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한참 생각을 해야 되죠. 다음 201페이지인데요.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요. 일반적으로 배운 순서로 따지면 some 다음에 형용사하고 thing이 와야 되죠. 이 some은 숫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something이 하나의 단어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something 앞에 형용사가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순서에서는 some 다음에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그런 거죠. 형용사가 some 앞에 오질 못해요. 그래서 뒤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것은 which is가 생략된 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something 앞에 형용사가 오는 게 아니고 뒤에 위치한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I'd like something cold, pleas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형용사의 경우 비교를 할 때 비교급 쓰고 여러 개 있을 때 최상급을 쓰죠. 영어로는 the positive degree, comparative, superlativ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음절 이하는 er이나 est를 붙이고요. 삼음절 이상은 more와 most를 씁니다. 예를 통해서 보시죠. 자, cold, colder, coldest 이런 식으로 변하죠. big, bigger, biggest. 자, 스펠링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알아두세요. early, earlier, earliest. y가 i로 바뀌죠. 자, expensive. 자, 이런 걸 삼음절이라고 그래요. 발음상 모음이 3개 이상 나오는 경우에요. 삼음절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 er이나 est 붙이는 게 아니고 more를 써요. more expensive, most expensive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음에 이런 예문들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최상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더를 같이 써요. 최상급이 되면 특별해지죠. 다른 거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객관적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에는 더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형용사 다음에 ly를 붙이면 일반적으로 부사가 되죠.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 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 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의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